안녕하세요. 라동인의 하루집사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고양이의 체온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고양이가 체온이 떨어졌을 때 보이는 행동과 고양이가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쁜 집사님들을 위해 고양이 유튜버로 유명한 수의사님들의 조언을 요약하고 저희 집에서 직접 적용해본 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우리 집 고양이와 함께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양이는 그럼 도대체 몇 도의 온도부터 춥다고 느끼는 건지가 궁금하시죠? 고양이가 춥다고 느끼는 온도는 일반적으로 10도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모종 고양이나 털이 얇은 품종, 그리고 실내에서만 생활하던 고양이들은 1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겨울철 외부 온도는 대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1월부터 기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길고양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의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볼게요. 고양이가 추울 때 보이는 행동들. 수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고양이가 추울 때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냥모냐이트 자세. 고양이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는 자세를 흔히 냥모냐이트라고 부르죠. 사실 이 자세는 고양이가 추위를 느낄 때 자주 취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식빵 굽는 자세. 고양이가 몸을 낮추고 앞발을 몸 안으로 넣은 식빵 굽는 자세도 추위를 느낄 때 나타내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 집 고양이가 냥모나이트 자세를 자주 취하거나 식빵 굽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고양이의 체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니 집안 환경과 온도를 점검해 주세요. 제가 키우는 하루는 아기 때는 식빵을 자주 굽곤 했는데 성묘가 되고 나서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고 보니 식빵 자세가 추위를 느껴서였다니 그 사실에 좀 너무 많이 미안해지기도 했어요. 특히 아기 고양이나 나이가 많은 고양이는 겨울철 추위를 더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집사님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몸에 털이 곤두서거나 몸을 떠는 행동. 고양이가 털을 곤두세우거나 몸을 떠는 건 역시 춥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목욕 후 체온이 떨어져서 몸을 떠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행동도 춥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햇볕을 따라다니기. 고양이가 집안에서 햇볕 드는 곳을 따라다닌다면 체온을 유지하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크대요. 이런 경우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쉬는 공간이나 스크래처를 마련해 주세요. 고양이들은 햇볕을 쬐는 걸 좋아하니 블라인드나 암막 커튼 대신 햇볕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무릎 위로 올라오기.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고양이가 집사의 무릎 위로 자주 올라온다면 추위 때문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려는 행동일 수 있대요. 하루는 한 번도 제 무릎에 스스로 올라온 적이 없어서 이 행동을 보고 집을 조금 더 춥게 만들어 볼까? 라고 잠시 장난스럽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루야, 이거 뭐야? 볼살이야? 그럼 이제 추울 때 하는 행동을 알아봤으니 겨울철 건강관리법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겨울철 실내 습도와 온도 조절이 중요해요. 두 수의사님 모두 기침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셨어요. 겨울철 고양이가 평소와 달리 쉰 목소리를 내거나 기침 같은 소리를 내고 심할 경우 눈이 붓고 콧물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증상의 원인은 바로 실내의 습도 부족이라고 해요. 겨울철 난방이 과도하게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고 고양이가 이러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호흡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내의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적정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4도이고 적정 실내 습도는 40도에서 60% 정도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그릇을 방에 두어 습도를 유지해 보세요. 참고로 이 온도와 습도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사들의 건강에도 이상적입니다. 고양이와 집사 모두를 위해 적절한 난방과 습도 관리에 신경을 써보세요.
두 번째, 겨울철에는 고양이 빗질을 더 자주 해주세요. 겨울철에는 고양이의 털을 더 자주 빗겨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빗질을 하면 털과 털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기층이 마치 단열재처럼 작용해 고양이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빗질을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해주시고 고양이의 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고양이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겨울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 겨울철 저온 화상의 위험성에 주의하세요. 겨울철 고양이를 위해 전기장판이나 전열 제품을 사용하는 집들이 많은데요. 고양이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잠을 자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잘 경우 저온 화상으로 인해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해요. 이를 예방하려면 집사가 외출할 때는 전열 제품 사용을 자제하거나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전열 제품 사용 시에는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담요나 패드를 깔아서 고양이의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루 같은 호기심 많은 고양이들은 전기장판의 연결 코드에 또 엄청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외출했을 때 하루가 코드를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출 시에는 전열 제품의 코드를 꼭 뽑고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겨울철 고양이들에게 방광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겨울철에는 화장실의 위치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고양이들은 추운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다용도실이나 베란다처럼 온도가 낮은 곳에 있으면 화장실 이용을 꺼리게 된대요.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면 방광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죠. 따라서 겨울철에는 고양이 화장실을 집 안쪽에 따뜻한 공간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고양이가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방광염 예방의 핵심이랍니다. 이렇게 실내 고양이들의 겨울철 건강관리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밖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길고양이들이 생각났어요. 사실 집사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는 도시의 집고양이들은 겨울철에도 큰 추위를 느끼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죠. 시골에서 외출 양이로 자라고 있는 고양이들도 추우면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고요. 하지만 가장 애잔한 존재는 이제 막 길에서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과 추운 겨울을 길에서 견뎌야 하는 길고양이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 길고양이들이 더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에서 겨울철 길고양이에게 숨숨집을 제공하거나 먹이를 주는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도 접했어요. 저 역시 아파트 주변에 사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관심을 주는 일이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텐데 어설픈 동정심이 오히려 이 아이들의 생존을 해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 겨울 하루를 위한 겨울 준비를 하면서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첫 겨울을 맞이할 이름 없는 고양이를 위해 숨숨집을 준비했어요. 이 고양이는 올 봄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우연히 만난 아기 고양이였어요. 그 이후로 항상 같은 주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왔죠. 제가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거나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작은 집 하나라도 마련해 주어 이 겨울을 조금이라도 버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양이 집을 조용히 놔두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내 고양이들의 겨울철 건강 관리를 위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만든 거지만 우리의 고양이들은 든든한 집사들이 있으니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름 없는 고양이가 있다면 아주 작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려 볼까 해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소중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고양이와 길고양이 모두에게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